옛날 옛적 먼 동양의 한 마을에 있는 작은 산골짜기에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무병장수의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희 할머니였고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녀의 집을 찾았다. 윤희 할머니는 특별한 약초나 비법을 아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비밀은 간단하지만 매우 깊이 있는 생활 습관에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궁금증에 그녀에게 그 비결을 물었고 할머니는 마음을 열어 그녀의 하루 일과와 생각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매일 아침 5시가 되어 닭이 울기 시작하면 윤희 할머니는 일어나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몸을 깨워줘야 하루가 너를 반기지요 라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산책을 나가기 전에 한 컵의 따뜻한 물에 레몬을 몇 방울 떨어뜨려 마셨다. 내 몸에 쌓인 독소를 깨끗이 씻어주는 거란다. 그녀는 매일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걸을 때마다 주변에 풀과 꽃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연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 풀 한 포기도 우리 몸에 큰 힘을 준단다. 모든 생명이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 라고 윤희 할머니는 늘 말했다. 그렇게 2시간가량의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간단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재료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기본은 현미밥, 된장국, 그리고 계절에 맞춘 제철 채소였다. 과하게 먹지 않고 자연의 신선함을 그대로 느껴야 해. 그렇게 해야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강해지는 법이니까 그녀가 준비하는 음식에 대한 철학이었다. 윤희 할머니는 낮 동안 시골 일에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다. 필요한 만큼의 노동과 휴식을 즐기는 것이 그녀의 건강 비결이기도 했다.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면 부근에 사는 마을 젊은이들과 함께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마음의 평화가 곧 몸의 건강을 만드는 법이란다. 그녀의 말을 따라 모두가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윤희 할머니는 그 계절에 맞는 차를 마셨다. 봄에는 국화차, 여름에는 보리차, 가을과 겨울에는 생강차였다. 계절의 변화에 몸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면역력 강화 습관 중 하나란다. 그녀가 젊었을 때부터 몸에 배워온 습관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생활 방식을 천천히 따라 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차츰 그들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감기에 잘 걸리던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항상 피로에 시달리던 사람들도 활기를 찾았다. 윤희 할머니는 언제나 겸손하게 말했다. 이 모든 건 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중요한 건 작은 것이라도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지.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온전한 삶의 태도였다. 그렇게 그녀와 함께한 나날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그들의 일상에서 면역력을 지키는 소중한 습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3월의 끝자락. 서울의 하늘은 점점 더 푸르러지고 있었지만 민재는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매년 그렇듯 봄이 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알레르기 때문이었다. 유독 이번 해는 증상이 심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코가 막혀서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재채기가 끊이지 않았다. 민재는 출근길에 약국에 들러 알레르기 약을 샀지만 일시적인 완화일 뿐이었다.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었기에 이번에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퇴근 후 민재는 인터넷을 뒤져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관리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첫째로 알레르기에 좋은 음식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류와 항산화제가 들어 있는 녹황색 채소들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민재는 즉시 주말마다 가던 피자 대신 연어 샐러드를 먹어보기로 했다. 둘째로 실내 공기질 개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평소 방을 자주 환기시키지 않았던 민재는 집안 곳곳에 먼지가 쌓여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불안해졌다. 그는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고 침구를 자주 세탁하며 집안을 정돈하기 시작했다. 셋째로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에 대해 공부했다. 운동은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알레르기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평소 운동을 게을리하던 민재는 퇴근 후 집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면서 건강한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끝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는 원래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던 터라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명상과 요가 수업에 등록했다. 이는 그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실천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민재는 몸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가 훨씬 덜 막혀 있었고 알레르기 증상도 점차 가라앉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평상시보다 몸이 가볍고 마음이 평온해져서 새로운 계절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또 한 해의 알레르기 시즌을 무사히 보내면서 민재는 깨달았다.
알레르기는 그저 견뎌야 할 불편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올 가을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지금의 건강관리법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심하며 민재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도시의 소음과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신적으로 지쳐버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출근길에 종종 걸음으로 휘청거리며 수많은 이메일과 업무에 치여 퇴근 후에도 마음의 안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연이었고 그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 수연에게 친구가 한 권의 책을 선물했습니다. 그 책은 명상으로 찾는 마음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정신, 건강과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한 방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책을 읽으며 명상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명상이 정신 건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감정의 혼란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 집중력을 높이고 창의력을 증진시키며 심신의 에너지를 회복시켜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연은 매일 조금씩 명상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지만 책에서 배운 대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하루의 일과 중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죠. 명상 초기엔 잡념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고 체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매일 아침과 밤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수연은 마음의 평화가 조금씩 찾아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시간은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피곤해 보이다가 점차 빛나기 시작했고 업무 중에도 여유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얻게 된 마음의 안정이 정신적인 행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수연의 변화를 본 친구와 가족들도 명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그들에게 명상의 시작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좋으니 시작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수연은 명상을 통해 얻은 정신건강의 이득을 주변과 나누며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피곤한 얼굴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밝은 미소가 대신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일상에 치이는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그의 마음속의 평화의 공간을 넓혀갔습니다. 이번 명상의 경험을 통해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정신건강은 외부의 상황보다도 자신의 내면에서 큰 영향을 받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적절한 휴식과 명상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명상은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소중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이야기. 커피는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잠을 깨워주고 오후에 피로를 풀어주며 친구와의 대화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커피가 정말로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해로운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커피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커피는 특정한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을 앓을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커피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과 다른 생리 활성 성분들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커피는 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의 커피 소비는 간경변 및 간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는 커피가 간 효소 수치를 조절하고 간에 쌓이는 지방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커피는 신경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고 느낍니다. 이는 카페인이 뇌의 신호 전달을 향상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커피의 장기적인 소비가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커피 섭취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불면증과 불안감입니다. 카페인은 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잠들기 몇 시간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중독성을 가질 수 있어 점점 커피의 양을 늘려야 효과를 느끼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커피 소비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서는 카페인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사람들은
커피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들의 경우 커피 섭취가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가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론적으로 커피는 적절한 양에서 건강에 이점이 될 수 있지만 남용하거나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의 반응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연구의 결과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자신의 커피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는 건강한 삶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